자, 정리하겠습니다. 네, 저기 머릿속에 그 명제 파트는 다 들어가 있으시죠? 어떻게 되는지? 정말 다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기 명제 다시. 자,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합시다. 자, 명제와 조건인데요. 명제와 조건인데, 자, 저번에 171조까지 했나요? 맞죠? 171조까지 했으니까 오늘은 저 172쪽 한다. 알겠지? 자, 172쪽에 자, 명제 P이면 Q이다 보겠습니다. 알겠죠? 어떤 명제가 자, P이면 Q이다가 참여해야 돼. 그러면 진리집합이 여기에 다 포함되면 이 명제가 참인 거지. 이게 다 들어가야 돼요. P가 Q 안에. 근데 이게 다 못 들어가면 이게 거짓이거든? 그러면 이 영역에 속하는 애들을 발레라고 합니다. 발레. 알겠지? 이 명제를 자, 거짓이 되게끔 하는 이 녀석들을 발레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73쪽에 필수 3번 봅시다. 다음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하를. 그러니까 이제 포함 관계로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1번은 자, x가 3의 양의 배수면 x는 6의 양의 배수다. 자, 1번 보니까 3의 양의 배수이면 그러니까 개념 정리 이런 기초적인 문제 있죠. 이거를 왜 다시 하냐면 나는 야 이거 저번에 다 했으니까 다 알지 그냥 문제풀이 이렇게 안 한다. 왜냐면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그 급소를 때리려면 기본에 충실해. 항상 기본부터 출발해야 돼. 기본을 기본이 탄탄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형이 뻗어 나가야 되고 유형이 정리되면 이제 심화로 가야 되는 거야. 이게 단계가 있다고. 단계가 알겠지? 그래서 3의 양의 배수이면 6의 양의 배수이다. 배수이다. 자, 포함 관계가 지금 3에 이렇게 되는 거지. 포함 관계가 6의 배수가 3의 배수에 들어가는 거지. 얘는 3, 6, 9 이렇게 나가는 거. 얘는 6, 12, 18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얼핏 보면 그러니까 이게 3의 양의 배수는 3이 6의 배수이지는 않잖아.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포함 관계로 보면 6, 10, 18 얘네들이 이렇게 포함되는 거지 이렇게 포함되는 게 아니지. 그래서 이 명제는 이제 거짓이다. 그 다음에 이게 수업을 너네 예전에 한번 들었잖아. 두 번째 하는 수업은 뭔가 또 다릅니다. 업그레이드가 돼서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똑같잖아. 내 수업은 똑같은 수업은 없어요. 알겠지? 그리고 또 이게 뭐냐? 그럼 지금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근데 이거에 여기 있지. 뒤에 것도 이제 같이 하는 거야. 여기면 Q이면 P이다. 얘는 참인 거지. 그치? 그래서 어떤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그 여기 반드시 참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알겠죠? 그리고 대우는 항상 운명을 같이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필수 4번 봅시다. 자, 필수 4번 봅시다. 자, not P이면 Q이다. not P면 Q이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를 모두 구하래요. 그냥 뭐 이렇게 돼 있네. 뭐 이렇게 P, PQ, PQ, 9, 2, 3, 1, 7, 4, 5, 8, 6, 10. 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전체 집합. 근데 얘가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를 모두 구하래. 그러니까 이게 거짓임을 보이는 거는 발레 영향이 있는 애들 구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P의 여집합이 Q에 다 들어가면 되잖아. 맞지? 그래야 P의 여집합이 Q에 다 들어가야 이 명제가 참인데 그럼 P의 여집합이 어디지? P의 여집합. P를 제외한 나머지 4, 5, 8, 6, 10 맞죠? 그러니까 P를 제외한 나머지가 4, 5, 8, 6, 10인데 얘가 이 4, 5, 8, 6, 10이 여기 Q 안에 다 들어가야 저 명제가 참인데 안 들어가는 애가 얘랑 얘지. 그러니까 얘가 발레인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혹시나 행여나 설마 진짜 높아시면 하는 건데 이거 양쪽에 포함관계에서 양쪽에 여집합 붙이면 반대로 돌아가는 거 아시죠? 기본이다. 기본. 알겠죠? 원래는 그 집합의 연산이잖아. 맞아요? 시험범위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그죠?
천고도 집합의 연산까지가 시험 범위지. 니네 학교도 시험지도 지금 짜증나서 지금 안 보긴 했는데 진짜 그 뭐야 집합의 연산에서 그거 프린트해서 그거 냈지? 똑같이 냈더만 개수만 바꿔서 그지? 자 아무튼 일단 집합의 연산 파트 들어가는 학교는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 이거 아셔야 된다. 자 이렇게 대고 넘깁시다. 자 174쪽 봅시다. 174쪽. 자 바로 나오죠. 네. 오늘은 1교시는 어디까지 정리가 가능할 것 같냐면 증명 전까지는 일단 1교시 때는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3교시 때는 대우법이랑 귀류법 있죠. 대우법, 귀류법, 그 다음에 절대부등식 한번 명제까지 한번 다 명제 끝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일단은 자 일단은 자 174쪽 보세요. 174쪽 볼게요. 자 필수 예제 필수 5번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그 U는 참고로 이게 U가 유니버설 셋인 건 알지? 유니버설이다 진짜. 울트라가 아니라 유니버설 셋 그거의 약자고. 자 두 조건 PQ의 지리 집합 라지 P 라지 Q를 하자. 자 문제에서 not P면 Q이다. not P면 Q이다. 얘가 참일 때 항상 옳은 거 구하래. 그러면 이게 참일 때 항상 옳은 거 구하라고 하면 이거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풀어야 되거든. 그게 훨씬 근데 선생님 이게 학생들이 여집합이 어떻게 Q에 들어가나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막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거든.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지금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돼야 되잖아. 맞지? 그러면 이게 지금 문제에서 이게 참일 때라고 했으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그냥 P의 여집합을 이렇게 Q에 넣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P의 여집합을 이렇게 넣어버리는 거야 Q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돼. 알겠어?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만 해봤잖아. PQ 이런 거는 해봤지만 이렇게 여집합이 들어간다면 안 해봤잖아 그림을. 근데 이렇게 그리고도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이제 전체 집합은 여기 박스 쳐주면 되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파악하면 좀 쉽지. 자 이렇게 해놓고서 보자. 1번 P가 Q에 들어가냐? 그럼 P를 제외한 나머지지. P의 여집합 이 동그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자 Q에 다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들어갈 수가 없죠. 여기 바깥인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1, 2, 3, 4만 써놔도 되겠지. 그러니까 P가 지금 2, 3, 4인데 Q에 어떻게 다 들어가? 그러니까 1번 탈락. 그 다음에 2번 Q가 P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Q가 P에 다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P의 영역이 지금 P의 영역이 2, 3, 4인데 Q는 1, 2잖아.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돼. 틀렸어. 2번도 틀렸고. 그 다음에 P와 Q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아니지. 지금 P가 2, 3, 4고 Q는 1, 2인데 교집합 생기죠? 그러니까 틀렸어요. 이렇게 그림으로써 이렇게 해야겠죠? 그 다음에 4번 P랑 Q를 합하래. P는 2, 3, 4고 Q는 1, 2 합하면 전체 집합 나오는 거 같지? 그냥 얘는 맞는 거야. 그러니까 PQ랑 같지 않죠? Q는 1, 2고 P는 2, 3, 4인데 같지 않죠? 그래서 요렇게 이거는 이제 벤 다이어그램 요렇게 요런 거면 여기 안쪽에 Q 안쪽에다가 요 P의 여집합을 묶어서 넣을 수도 있다. 요런 거를 이제 체킹을 하시고 그 다음에 175쪽에 필수 6번이죠. 맞죠? 이제 포항강변인데 실은 이게 들여다보면 중학교 2학년 1차 부등식과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부등식 영역의 2차 부등식 포항관계 이것 때문에 그렇게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 시험에 무조건 나와야겠죠. 그죠? 네, 나와야겠고 그러니까 그 시험에 나와야겠죠. 네. 약간 이런 거다. 그러니까 중앙고 같은 경우는 지금 시험에 꼭 나와야겠다는 유형을 깔아주고 나머지 한 20%, 25% 변별력으로 가시는데 뭐 문제 괜찮고 그지? 다른 학교들은 뭐 천연고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프린트 모의고사 유형 있지? 그런 것도 다 기본을 개념을 얇히면 일반 문제 계산해주고 변형을 이제 조금 이제 모의고사 유형을 변형을 해서 등급을 조절하는 그런 시험지 형태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지? 청고는 아예 그냥 나눠줘서 거기서 변형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온다는 유형은 그냥 문제집 깔아주고 근데 이제 약간 복자 요구가 기본 문제를 깔아주는데 좀 난해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쉽게 주는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쉬운 건 너무 쉽고, 뭐 부분 집합, 집합의 상등, 그러니까 집합의 상등도 A 집합 B가 같다고 할 게 아니라 서로 포함된다 이런 식으로 좀 뭔가,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건 한 번에 보이는데 너무 어려운 거는 너무 이제 좀 약간 기본으로 던져주는 문제들 이런 거 있지.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들 있지. 이거는 그냥 주면 되거든. 이렇게 문제 내면 되는데 뭔가 다 조금씩 양념이 쳐져 있어. 그래서 조금 힘든 건데 아무튼 기조는 똑같습니다. 알겠죠? 기조는 똑같으니까 175쪽에 6번 봅시다. 두 조건에 대해서 P가 Q에 포함되는데요. 실수 A 값보다. 그러니까 P가 뭐냐면 자, 이거에 대해서 P가 Q에 다 포함되는 실수 A가, 그러니까 얘가 영학기에 안에 다 포함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지리집합 다 구해보면 그리고 너네가 그 혼자서 공부를 하잖아. 뭐 고교 내신이나 수학 문제 같은 경우 이게 좀 수학 실력 올리는 게 쉽지가 않거든. 근데 막 하다 보면 이게 그럴 때가 있어. 막 내가 개고생해서 정말 노력을 하다가 어느 순간 딱 그 느낌이 올 때가 있어. 내가 깨닫는 거면서 내가 정말 수학 문제 막 고민 안 풀리잖아. 근데 내가 어떻게 하다가 한 문제씩 해결해 나가잖아. 그러면 내가 어느 순간 딱 느낌이 올 때가 있어. 나 이러면 다른 문제도 풀 수 있을 것 같아. 약간 자신감이 붙을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러면 내가 다음 시험에서 내가 딱 했을 때 원래 3개 틀렸는데 딱 1개 정도 틀릴 수 있겠다. 공부하다 보면 그게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 그러니까 난이도 높은 것만 나중에 풀다 보면 당연히 어려운데 내가 정말 고민하다가 이렇게도 접근하고 이렇게 접근하다가 뭔가 이렇게 탁탁탁 해결을 해야 되잖아. 그런 게 이제 좀 몇 개가 연속되면 이게 뭔가 이런 식으로 이게 파악될 때가 있거든. 근데 약간 그걸 오기 전까지가 조금 괴로워. 이게 한 번에 터득되지가 않아. 그 원리가. 아무튼 그건 나중에 얘기해줄게. 그게 있어요. 딱 나중에 그게 있다니까. 삘이 딱 올 때 공부하다 보면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 자, 아무튼 요게 이제 Q 지대집합인데 P가 여기 다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제 -2 그 다음에 여기가 A 플러스 1인데 뭐 예전에도 한번 공부했듯이 쉽죠? 네, 이게 P의 영역인데 자, P가 Q에 포함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일단 -2A가 -2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색칠 안 돼 있는 애는 저기 포함 안 돼 있는 얘를 포함할 수 있어요. 그죠? 그죠? 색칠 돼 있는 애는 색칠 안 돼 있는 애 포함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등호 가능합니다. 이해가지? 그러니까 여기가 경계값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렇게 경계값이 이렇게 동등하거나 이렇게 같이 포함 안 돼 있는 경우나 똑같은 경우는 서로 포함할 수 있는 거지. 아니면 둘 다 색칠돼 있던 거나 이것도 똑같이 서로 포함할 수 있어요. 같은 지점일 때 서로 얘가 겉에 있는 애가 얘를 포함을 할 수 있는 거야. 아니면 얘는 그 지점에 있는 애를 뭐 포함하지 않지만 얘가 이제 그 지점에 있는 애를 숫자 뭐 얘가 A고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3인 지점이다. 그럼 얘는 이제 등호가 없어. 근데 여기는 경계값 포함이거든. 그러면 경계값 포함하는 애는 얘랑 이제 딱 같아졌을 때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안 되는 경우는 딱 한 가지죠. 외부에 있는 애는 그 지점의 값 포함 아닌데 얘는 그 지점의 값 포함이야. 맞아? 그럼 얘네들은 A가 딱 3이 됐을 때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지? 이해가죠? 얘는 경계값 포함인데 얘는 경계값 포함 아닌데 경계값 포함 안 하는 애가 어떻게 경계값 포함하는 애를 할 수 있어. 이해가지? 그래서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얘도 이제 끝났죠. 이렇게 되면 A 플러스 1이 4보다 작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 겉에 있는 애가 그 포함이니까 이렇게 같으면 되겠죠. 경계값 포함이죠. 네, 이렇게 잡고 하시면 된다. 자, 근데 납피네요, 납피. 자, 9점 저번 시간에 다 했는데 선생님이 다 얘기하겠습니다. 자, P 조건이 X는 -3
또는 자 3, x는 3, 자 이렇게 x는 3, 그 다음에 q a-1,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a 플러스 u. 자 포함 관계래요. 그럼 납피는 그냥 선생님이 조금 얘기해줬지, 그치? 얘 부정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보다 같거나 크고, 2고 얘는 이제 3보다 같거나 3보다 작다지. 또는 부정하면 2고, 이게 요 편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자 이게 이제 납피예요. 납피가 Q의 요 범위 안에 자 포함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납피면 Q에다가 포함되려면 이 영역이 요 안에 포함돼야 된다니까 위에 있는 문제랑 똑같이 수직선 그려서 똑같이 푸시면 돼요. 근데 문제 풀다가 포함관계가 헷갈리시면 꼭 물어봐야 돼. 알겠어? 그다음 2차 부등식 잘 푸셔야 되고요. 응? 그리고 제일 걱정되는 게 기존에 이제 그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었던 학생들은 뭐 이렇게 큰 걱정이 되진 않는데, 그러니까 지금 또 언뜻 생각 안 나는데 2차 여기 식에서 만약에 조건에서 이렇게 됐을 때 이거 인수분해 할 줄 알아야 돼. 아시겠죠? 문자 있어도 인수분해 할 줄 알아야 돼. 조건에서 유형 다 있으니까 선생님한테 물어봐. 안 풀리면. 알겠지? 냉정하게 말해서는,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 개념을 RPM 시중에 너네 지금 내신 대비 문제 있지? 선생님이 쭉 봤을 때 다 커버 가능합니다. 뭐 한 문제, 두 문제. 근데 그 한두 문제가 원래 내신인데 요새는 다 뿌리는 학교도 있잖아. 프린트로. 알겠지? 그러니까 앞으로 풀다가 모르면 다 질문해. 알겠죠? 지금 너네랑 나랑 필요한 거는 꼼꼼한 두 번째 시간이야. 알겠어? 그 다음에 빨리빨리 해야죠. 그리고 빨리빨리 당겨서 중요한 건 선생님 멘탈. 선생님 멘탈은 빨리 내가 알아서 해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자 넘기시고, 자 이제 176쪽에 자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명제인데요. 자 이거는 옆에 있는 거 여기 뭐 이렇게 막 희한하게 해놨거든. 요런 거는 너무 신나니까 이제 그만 보시고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명제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 페이지에서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됐어요.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자, 177쪽에 이제 필수 7번에서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명제의 참고지시인데, 자 이거는 이렇게 그냥 가볍게 해석하시면 돼요. 모든이란 명제가 차리려면 다 돼야 돼. 근데 어떤이란 명제가 참이 되려면 그냥 한 개만 충족하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필수에서 7번 보면 자 전체 집합 유니버설 세트가 -2, -1, 그 다음에 0, 1, 2. 자 이렇게 됐을 때 거기에서 참이 명제만 고르래요. 자 기억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하여 x 2x 1 자 5이다. 그럼 x는 3보다 작다. 모든 x가 여기 범위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참인 거야. 기억은 알겠지? 근데 니은처럼 어떤 x에 대해서 어떤 x에 대하여 전체 집합이 이렇게 깔려 있는데 어떤 x에 대하여 이 명제가 참이냐? 절대값 x가 2보다 크다. 그러면 절대값 x가 2보다 큰 게 어떤 게 하나라도 있어야 되지. 근데 여기 중에 없어요. 절대값 2보다 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도 없는 거야. 한 개만 있으면 이게 명제가 참인데, 그러니까 탈락. 거짓. 그러니까 이제 모든이나 어떤이 포함된 명제의 참것이 날 수 있겠죠? 피곤하구나. 피곤해. 알았어. 내가 빨리 하고서 빨리 내가 빨리 하고 쉬는 시간 줘볼게. 어디까지? 그래. 증명 접하지 말고 좀만 하면 되겠다. 좀만 참아봐. 자, 그 다음에 디귿. 어떤 x? 어떤 x에 대하여 x제곱이 x 플러스 2보다 크대. 그러면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자, 0보다 크고 부동식 풀으시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0보다 크고. 자, 그럼 어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어떤 x가 2보다 커야 된다는 거지? 그럼 어떤 게 있어야 돼? 어떤 애 있잖아요.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건 없지만 여기 있잖아요. 마이너스 2. 한 개 있으니까 참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명제 보이면 무조건 하나라도 찾아야 된다. 어떤 모든은 다 돼야 된다. 그죠? 네, 이렇게 되시면 리을은 모든 x에 대하여 절대값 x랑 x가 같다. 아니죠. 이렇게 되는 거는 얘네들밖에 없죠. 음수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에서 모든이라고 쓰니까 다 돼야 되는 거야.
알겠죠? 네, 요 정도로 하시면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넘기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연습 문제를 정리하셔야겠죠? 자, 역과 대우입니다. 역과 대우. 자, 역과 대우는 그냥 볼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 어떤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자, P이면 Q이다. 어떤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그 역 Q이면 P이다. 얘랑 무슨 관계냐? 아무 관계 없어요. 어떤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그 역이 참일 수도 있고 거짓 수도 있고 솔직히 아무 관계 없어요. 하지만 이거의 대우죠, 대우. 대우는 부정을 하면서 위치를 바꾸지? 부정을 하면서 위치를 바꾸죠. 부정을 하면서 위치를 바꾼 대우는 그 운명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명제가 참이면 참이고 거짓이면 거짓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대우를 이용한 그 대우를 언제 이용하냐? 시험 문제에서 문제 풀 때 자꾸 대우가 왜냐면 자꾸 뭐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거든. 겁나 헷갈려요. 이 명제가 뭐가 아니고 뭐가 아니고 뭐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게 헷갈리거든. 그럴 때는 대우를 쓰면 쉬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이해가 오나요? 일단 잠시 뒤에 문제에서 풀면서 보기로 하고 그래서 명제 역과 대우는 자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어떤 명제와 역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대우는 항상 그 참이면 참이고 거짓이면 거짓입니다. 운명을 같이 하는 거. 그다음에 3단 논법 있죠. 3단 논법. 3단 논법이 뭐냐? P이면 Q이다. Q이면 R이다. 그지? 그게 뭐였지? 3단 논법. 그 소크라테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연역적 그건가요? 네. 아무튼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럼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뭐 아무튼 연역적 방법, 뭐 귀납적 방법 뭐 이런 게 있고, 그지? 연역적은 가정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 귀납적은 그 모든 그 사실관계를 추론해서 역추론하는 거지. 그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서 귀납 돌아갈 뒷거 아마. 그래서 돌아가서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볼 때 납득된다. 그게 아마 귀납적 증명. 아무튼 그런 거예요. 난 뭐 국어 시간이 아니니까. 네. 아무튼 P이면 Q이다. 그러면 Q이면 R이다. 그러면 결국에는 P이면 R이다. 이게 이제 참이라는 건데 이런 이제 3단 논법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이거를 대우를 써줘야 돼요. 대우를 다 써주고 그 다음에 뭐 여기 하나 더 있으면 뭐 S면 뭐 T다 뭐 이런 게 있으면 not T면 not S가 다 써주고서 여기서 이제 또 이어지는 게 있나 좀 총체적으로 봐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파트에서 이게 문제가 조금 꽈서 내면 P이면 Q이다 안 하고 어떤 문장으로 줘줄 수도 있어요. 문장. 아까 말했듯이 뭐 안경을 썼다. 안경 썼으면 뭐라고 하지? 안경 썼으면 명제는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니까 그치? 그 뭐가 있지? 아씨. 아무튼 조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P면 Q이다, Q면 R이다 이거 있지. 이거를 문장으로 줘줄 수 있어. 문장으로. 응? 이렇게 기억이 안 나냐. 문장으로 주어진 거 있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적당히 기억 안 나는데 뭐 안경을 썼으면 우리 반에서 안경 썼으면 남학생이다. 뭐 근데 안경을 안 꼈으면 뭐 이렇게 문장을 그 조건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니 너 왜 그렇게 해서 막 내가 나쁜 사람이 되잖아. 나 그 겨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닌데 너 왜 그랬어? 뭐. 나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내가 안 했어 이건 내가 안 했어 얘가 그랬어 나쁜 놈. 난 모르겠다는 거지. 그죠. 와. 자, 아무튼 그 문장으로 바꿔서 하는 거 잘해야 돼요. 알겠죠? 그 문제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 충분 조건 있지. 그 뒤에 거랑 이어졌을 때 만약 3단 논법이 예를 들어서 만약 이렇게 이어졌다고 해봐.
자, 썼는데 이어지는 게 내가 도식화를 했는데 P면 Q다, Q면 R이다, R이면 S다, S이면 Q다 이렇게 갔거든? 이제 뒤에 필요충분 조건이랑 연결될 수가 있어. 그러면 필요충분 조건 판단하세요. 3단 조건이랑 연결해서 되잖아? 그럼 이제 이렇게도 가는 거야. Q이면 S이다 되지. 맞지? Q한테 S한테 화살표 줄 수 있지. 근데 S는 화살표 다시 받을 수 있지. 그러면 Q랑 S 관계는 필요충분이 돼. 화살표를 Q이면 S도 가능하고 S이면 Q다도 가능하잖아. 근데 P랑 S는 안 돼. P면 S다는 충분 조건은 되는데 화살표를 받을 길이 없어 P는. 그래서 요건 안 돼. 그러니까 요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런 것도 난이도 높은 문제에서 나온다. 이해가지?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화살표 받고 안 받는 관계까지도 잘 봐야 돼. 이어져서. 아시겠죠? 네. 이거는 이제 필요 충분 조건까지 이어지는 거고. 자, 넘깁시다. 문제 풀어봅시다. 그래서 좀만 힘내세요. 제가 10분 안에 마무리하고 해볼게요. 자, 필수 8번 봅시다. 필수일지 8번. 그 2교시 때는 한번 잘 정리를 해보시고. 자, 흰색 없어. 와, 다음 주에 살짝 빼야겠다. 자, 필수 8번. 다음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고 그것의 참거짓을 판별하시오. 1번. 자, x가 1 이상이고 자, y도 1 이상이다. 이거이면 x 플러스 y 자, 2 이상이다. 자, 이게 맞냐 틀리냐고 물어봤거든. 자, 부등식 알려줄게요. 선생님 부등식 알려줄게요. 이렇게 돼 있을 때 같은 방향 맞추고 이렇게 부등식은 더하면 돼. 같은 방향으로 더하기는 그냥 내려서 더하면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예를 들어서 x가 b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렇게 돼 있잖아. 맞아? 그러면 x 플러스 y의 범위는 그냥 더하시면 돼요. 그냥 아래로 그냥 더하면 돼. 그냥 a 플러스 c 그 다음에 b 플러스 d 자,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선생님 x 빼기 y는 어떻게 됩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서 여기다 쓰고 a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얘에서 얘를 빼서 이쪽에다 쓰면 돼요. b 마이너스 c 알겠죠? 근데 솔직히 같은 원리긴 해요. 왜냐면 여기다 마이너스 곱하면 다 부동호가 바뀌거든요. 마이너스 y 그래서 더한 거랑 똑같은 거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이런 거 나오면 명제 파트에서 부등식 되게 싫잖아. 그치? 정리하기도 싫고 외우기도 싫고 맞아. 이거 어떻게 다 외워? 맞아? 그러니까 이거이면 당연히 이렇게 더하면 x 플러스 y는 2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할 거냐면 학습 부담을 발레를 외우라고 한단 말이야. 그 발레 외울 거 최대한 줄여주고 싶어서 하는 거야. 막 발레를 한다고 맞아? 그러니까 암기 과목이잖아. 맞아? 싫다고 선생님도 해봤지만 그러니까 발레는 외우라는 것만 외워. 근데 외울 게 있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이거이면 이거이다. 참이죠. 그치? 그러면 이거 참이면 대우는 볼 것도 없이 참입니다. 아시겠죠? 볼 것도 없이 참이잖아. 그치? 그 대우 말할 수 있지? 대우 어떻게 말하면 돼? 이거 그냥 부정하면 되지? 이거 부정하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y 부등식 부정하는 거잖아. 이거이면 그치? 이거 부정하는 거 가르쳤지? 저거 그냥 1보다 작자 또는 y 뭐야? 1보다 크다냐?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런 거죠. 이해가죠? 대우 말한 겁니다. 대우. 지금 대우한 거예요. 대우. 이거 참이다. 알겠지? 그럼 대우가 왜 필요하지? 이거이면 이것 또는 이거이다. 굉장히 범위가 넓지? 이렇게 성립하는데 아니 x 플러스 y가 2보다 작대. 맞아? x 플러스 y인데 x가 1 또는 y는 1 이게 명시하려면 쉽지가 않단 말이야. 쉽지가 않아요. 물론 포함관계로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지금 x 플러스 y잖아. 되게 까다롭잖아. 그래서 대우가 태어난 거야. 이거 그냥 이거 헷갈리잖아. 또는 이래. 이것도 되고 둘 다 된다는 소리지. 이거이면 이거이다. 여기 범위가 얼마나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똑똑한데 그래서 대우 만든 거야. 대우 쓰면 딱 이렇게 되고 있잖아. 이거 반드시 이거 가짓수가 벗어날 수 있는 가짓수가 별로 없지. 반드시 이거이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대우가 한 번에 증명하기 힘들 때 부정해서 위치 바꾸면 쉬운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태어난 거야. 필요합니다. 대우.
그래서 이렇게 된다. 되면 됐고요. 그 다음에 역 봅시다. 역. x 플러스 y가 2보다 같거나 크면 이면 자 그냥 위치만 이거이고 이거이다. 이거는 반드시 둘 다 이렇다는 얘기죠. 근데 뭐 아닌 경우 많잖아. 이거는 그냥 뭐 굳이 발레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 14 이거 마이너스 12 이러면 되냐? 두 등식 성립하지. 근데 y는 1보다 안 큰데? 그지? 경우에서는 너무 많죠. 이런 식으로 그냥 가볍게 하시면 된다. 됐죠? 그러면 한 가지 꿀팁을 말하자면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때 이거는 반드시 둘 다 되는 거지. 맞지? 그 반드시 이래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요거 하나를 설정을 해보는 거지. 이게 아닌 경우를 설정해서 되는 경우만 찾아보면 되지. 알겠죠? 요 어느 거 하나만 부정해버리면 되잖아. 막 너무 또 막 발리 찾는 방법.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2번 보세요. 2번은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대우가 필요한 거죠. 뭐 자꾸 아니다 이러니까 x, y 곱하기 2가 아니면 x는 1이 아니다 이고 또는 x는 1이 아니다 또는 y는 2가 아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맞아요? 이거 참고식 판단하려요. 역과 대우에. 그럼 대우 쓰면 어떻게 되죠? 일단 이거 뭐가 곱했는데 뭐가 아닌데 뭐가 아니고 또는 뭐가 아니래. 그러니까 얘가 아닐 수도 있고 얘는 맞고 얘는 맞고 얘가 아니고 아니면 둘 다 아니고 뭐 이거 되게 헷갈리지. 자꾸 아니다 아니면 나오면 대우 쓰라는 거 알겠어? 그럼 이거 부정하면 x는 1이고 y도 2이면 그러니까 수학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거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 맞죠? 그러니까 대우가 참이니까 이게 원래 명제도 참인 거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역 봅시다. 역은 x는 1 또는 y는 2이면 x, y는 2가 아니다. 이게 아니거나 또는 이게 아니면 둘이 곱하면 2가 아니래. 여기 안에는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x는 1이 아니다, 2고 y는 2이고 뭐 x는 1이고 뭐 y는 2가 아니고 뭐 둘 다 아니고 이거 막 엄청 많잖아. 맞아? 판단하기 약간 조금 막 캣떡 같잖아. 그러면 대우를 써보면 되지. 이거 역시 대우 쓰면 어떻게 되죠? x, y가 곱해서 2이면 x는 1이고 y도 2이다. 아니죠. 반드시 둘이 곱해서 2인 게 저거밖에 없지. 그러니까 역은 거짓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알겠죠?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거는 대우를 왜 쓰냐. 한 번에 증명하기 힘드니까 대우를 쓰는 거고 대우법을 통한 증명도 똑같은 거야. 알겠지? 그래서 배우는 거야 너네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뭐 앞으로 살아가면서 뭐 사회생활 할 때도 막 아무튼 그런 거지. 막 진짜 뭐 사회 살아가는데 수학 그러니까 이런 말이 제일 웃긴 것 같아요. 수학 공부해봤자 저기 살면서 수학 쓸 일이 뭐가 있냐고. 아니지. 수학은 논리학 계산하는 것만 수학이 아니지. 뭐 이런 거 봐봐. 나중에 살면서 계약 같은 거 해야 되는데 자꾸 뭐가 아니다 이러잖아. 그럼 대우를 써보세요. 아니 자꾸 아니라잖아. 봐. 그러니까 나도 맨날 전화해서 물어봐. 뭐 어디서 왔대요. 뭐 어디서 있고 어디서 아니고 뭐가 아니고 뭐 어디서 왔는데 무슨 광고인데 뭐 자꾸 막 이상한 말을 해 나한테. 이 학원 사장님이시죠? 막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첫 번째 막 무슨 기관에서 막 나한테 뭔가 막 알 수 없는 정보를 퍼뜨려. 그럼 내가 하나 물어봅니다. 그래서 거기 대한민국 공기관인가요? 딱 물어본다고. 왜냐면 대한민국 공적 기관에서 나한테 사적으로 전화할 일이 없거든. 아니래. 그럼 끊어. 그럼 돼. 간단하잖아. 그치? 이게 논리학이거든. 논리학. 똑같습니다. 맞아. 그리고 보이스피싱도 한번 와봤어. 그치? 나는 법대 나왔는데 갑자기 오늘 전화했는데 무슨 검찰청이래. 검찰청인데 내 이름 또 어떻게 알았어? 뭐라고 검찰청입니다. 무슨 시죠? 딱 이렇게 말도 못해. 겁나 빨리 무슨 검찰청이야. 그래서 나 검찰청에서 전화 올 일 뭐가 있죠? 그래서 어디시라고요? 내가 한마디 했거든. 근데 끊더라. 내가 아무튼 그래. 수학이 다 그런 논리적인 그런 방법이 있는 거다. 자, 3번 봅시다. 필수 3번. 두집합 AB에 대해서
A 합집합 B가 B이면 A가 B의 부분집합이 이렇게 물어봤지. 근데 우리가 이미 요건 알고 있지. A, B 합했는데 B가 나온다는 건 당연히 A가 B에 포함된다는 거지. 둘이 같은 거예요, 어차피. 이거이면 이거는 당연히 맞죠. 그러니까 대우도 참일 테고 자리 바꿔도 참이겠죠. 이거는 뭐 다 참이는 거죠.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 괜찮죠? 네. 자, 183쪽 볼게요. 자, 명제 대우가 또 이런 게 뭐, 자, 이제 3단 놓고 이렇게 있는데, 조금만 하면 쉴 수 있는데, 네, 쉬는 시간 좀 많이 드릴게요. 대신에. 자, 필수 9번 볼게요. 필수 9번. 그러니까 흐름을 잘 아셔야 돼요. 지금 명제 앞에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필요 충분 조건까지 끝낼 거고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까지 해서 명제란 무엇인가, 조건이란 무엇인가, 뭐 부정이란 무엇인가 지금 역대우하고 있고 필요 충분 조건까지 하고, 그지? 그럼 1교시 마치면 이제 뭐 만났냐면 이제 증명이 남아요. 증명. 대우를 통한 증명이랑 비례법 증명이 남아요. 맞아요? 네. 이것만 남아. 그러면 이거 오늘 집까지까지 이거 정리를 하고 이제 마지막 뭐가 나와 있지? 이제 절대 부등식 있죠. 절대 반지가 아니라 절대 부등식. 절대 부등식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부등식 유형이 뭐가 있냐면 교과서 유형. 왜 해야 되냐? 핀가치 유형을 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산술기하, 그다음 코시 슈바르츠. 그죠? 근데 이제 그 복자유 같은 경우는 저기 몇 년치인지 모르겠는데 산술평균, 기하평균 있지. 도형에서 증명했죠. 그거를 빈칸 있는 뭔가 냈거든. 아마 교과서에 있을까 아마. 그러니까 잘 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다. 이게 절대 부등식. 이러면 이제 명제 파트가 끝나.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뭐 들어가야 돼? 함수 들어가죠. 함수. 뜻과 정의죠. 나올 거 뻔해요. 나올 거 뻔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나올 거 뻔하고 다 학교별로 얘기를 해줬지? 네, 학교별로 얘기를 해줬어요. 네. 그래서 뭐 함수, 합성함수, 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있죠. 나올 거 뻔합니다. 일단 그래서 잘 봐. 이런 식으로 공부해 집중해봐. 이러면 괜찮을 것 같아서 다 나올 거야. 그래서 잘 하고 있다. 잘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빨리 하고 마무리를 하고 1교시 마셔볼게요. 자, 9번 두실수 x, y에 대해서 명제 x 플러스 y가 3보다 크다. 이면 x는 a보다 크다. 또는 y는 1보다 크다. 이다가 참일 때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그지? a값 최대값 구하래 이걸 때. 이걸 할 때 실수 a값 최대값 구하라고? 이 명제가 뭐라고? 참이다. 그럼 이 명제가 참이다고 가정을 했을 때 사실관계를 팔려는데 이게 또는 이 범위가 넓어. 굉장히 이거가 이거일 때 그리고 솔직히 막 이거 수직선에 그래서 하기도 되게 애매하고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데 솔직히 뭐 명제 파트에서 또는 나오면 그치? 부정 쓰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그럴 거야. 그래서 이게 참이면 당연히 대우도 참여해야 되겠지. 그죠? 맞지? 솔직히 이거 보자마자 이 A값 범위가 바로 이거를 만족하는 이 명제가 참일 때 이거를 만족하는 A의 최대값 있지. 이거를 한 번에 능수능란하게 그냥 해버리면 그 친구는 굉장히 천재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거 잘 안 되면 대우를 쓰는 거다. 자, 그럼 대우를 쓰면 얘가 바뀌어 어떻게? 이고 뭘로 바뀌죠? x가 a 이상 이고 y는 뭐? 그죠? y는 1 이하. 그지? x는 a 이상이고 그 다음에 y는 1 이하 이면 x 플러스 y는 3 이하다. 자,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말했듯이 선생님이 말한 걸 좀 써보면 되겠지. x가 a 이상이고 y는 1 이하래. 잘못 쓴 게 있구나. 그치. 잘못 썼지? 요거 부정하면 왜 이렇게 썼을까? 이렇게 된 거지, 그치?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요거이고 요거이니까 나란히 써보면 아까 선생님이 말한 걸 써주면 이렇게 더하는 건 자명한 사실이지. 그러면 이거이면 이거가 자 여기가 포함돼야 되니까 이러면 이제 수직선 그려볼 수 있는 거야. 이거이면 이거가 참이 되려면 여기가 다 들어가야 되지. 네. 맞죠? 그러면 수직선에 그리면 이거의 위치가 맥시멈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3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A의 최대값은 2입니다. A값 2입니다. 최대값.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게 흐름 알지? 이게 나올 게 뻔해. 어차피 그러니까 시험 대비라는 게 거기 내시기 나올 게 뻔해. 나올 게 뻔해. 그게 이렇게 경향이야, 경향. 그러면 나올 거 뻔한 거 맞추면 되고 이제 뭐에서 점수를 다 하냐는 거지. 그거는 이제 선생님이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선생님이 이제 잡아주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나올 거 뻔한 거를 하는 거야. 지금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거니까.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거를 절대 틀리지 않는 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해. 그게 제일 중요해. 알겠어? 절대 틀리지 말아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옛날서부터 말했잖아. 막 그런 경우 있잖아. 옛날서부터 유명했잖아. 막 애들 이제 막 전교 1, 2등 하는 학생이 시험 풀었는데 막 한 개 틀려서 막 펑펑 울고 그러면 막 애들이 막 이해 안 하고 막 쟤막 재수없다 막 이렇게 평가했댔잖아. 근데 나는 이게 나이를 먹고 커보니까 알겠더라. 걔는 그 학생이 왜 그랬을까? 그만큼 노력을 그 완전 맞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 거야. 엄청 그러니까 이해가냐? 한 개라도 안 틀릴 노력을 한 거야. 이해가냐? 내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그 완벽을 위해서 한 개라도 안 틀리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야. 목표치가. 근데 그게 얼마만큼 노력하면 눈물 나올 때까지 노력을 한 거야.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해본 학생은 이해가 없는 거지. 이해가냐? 그 차이를 소름 돋게 한 건데 그 차는 이제 막 그러니까 뭐 목표를 이 정도 목표를 대충 설정하면 그냥 한 평균 90점? 평균 90점만 한 3-4개 틀린 것만 목표로 하면 이제 그치? 그 정도만 그 목표를 그렇게 하면 이제 울 일이 없는 거지. 나는 잘했다 했는데 목표치를 높게 잡은 거지. 그만큼 그거에 엄청난 노력을 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 눈물이 나오겠지. 그게 거짓이겠니? 사람이? 만약에 그게 가짜의 눈물이라면 걔는 연기 그럴 수가 없지. 사람이 맞지? 소름 돋지. 그러니까 아무튼 자 일단 빨리 하겠습니다. 10번 상담도법. 하기 싫으면 나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진짜 진짜 막 노력을 해야지. 나도 막 학생이 하나 틀렸다고 하면 근데 내가 울면 어떻게 되냐 그 학생은? 되게 더 미안해하지 않을까? 왜 그러고 더 부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나도 속으로 울든 뭐 집에서 땅을 치든 뭘 하든 그런 노력을 해야겠지. 맞지? 쏟아 보여야겠지. 자, 일단 상담도 하겠습니다. 필수 10번. 세 조건 PQ R에 대해서 P면 Q이다가 참이고 not R이면 그러니까 너네도 잘 모르겠지만 난 진짜 영어 갈아 넣는 거거든. 니네 수업 뭘 하든 정규를 하든 보강을 하든 그러니까 선생님 진짜 다 갈아 넣는 거야. 선생님 어차피 학원 15년 이상 했어. 선생님 인생 다 바친 거고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젊었을 때가 아무튼 잘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해왔고 뭐 멘탈 관리는 내가 다시 회복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래 아무튼 잘 됐으면 좋겠어. 잘 될 거고. 자 P면 Q이다고 not R이면 not Q이다가 자 모두 참일 때 보기에서 항상 참인 명제만 있는 대로 고르래. 그러면 이거 그냥 그 대우 쓰시고 대우 쓰고 이것도 대우 쓰고 그냥 이어지는 거 보라고 하는 거지, 그지? 그냥 여기서 이어지니까 P면 R이다 참일 테고 그럼 P면 R이다가 참이면 또 여기서 나온 not R이면 not P이다가 참일 테고
그쵸? 네. 그죠? 네. 여기가 이렇게 이어지니까. 그리고 여기다 따로 하나 써. 따로 하나 쓰세요. 왜냐면 여기서 따로 하나 쓰는 게 낫지. 여기서 또 나날이면 또 여기서 이어서 나날이면 나피다 이렇게 파악하기도 좀 그렇잖아.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래서 기억 맞고요. 그 다음에 이건 당연히 니은도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은 나피면 나피면 뭐야? 나피면 나날이다. 아 이거 욕 쓴 거네. 나피면 나날이다. 역은 아무 관계가 없죠. 그래서 디귿 틀린 거고, 그죠? 네. 나피면 나날이면 나피다가 참이지. 나피다이면 나날이다. 이거는 여기서 역은 아무 관계가 없죠. 여기 조건이 뭐 세 가지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리을 봅시다. 낫큐이면 나피이다. 낫큐이면 나피이다. 이건 당연히 맞는 거고. 피이면 뭐야? 큐이면 알이다? 뭐죠? 이거는 뭐 결론만 부정한 거니까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가볍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인데, 자,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그러니까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이 세 가지를 마스터 하시면 이제 끝납니다. 알겠죠? 네. 쉬는 시간 많이 드릴 테니까 조금만 참으십시다. 자, 이거는 이제 국어 시간이에요. 국어 시간. 잘 봐. 국어 시간. 일단 자,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이게 참이래? 참이래? 그럼 일단 포함관계는 이건 확실합니다. 이게 성립하는 거예요. 참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수학이 정의를 한 거야. 정의를 한 거야. 그렇게 부르기로 정의한 거야. 정의를 따지면 안 돼. 알겠지? 그렇게 부르기로 한 거니까. 이런 사실일 때, 자, 어떻게 하냐면, 주어를 여기다 붙잖아. P는 주어를 여기다 붙잖아. 그 P는 이제 Q로 가야 되잖아. Q 이기 위한. 그러면 Q는 P 이기 위한. 그러면 P 주어가 Q한테 화살표를 줬지. 그러면 이거는 P는 Q 이기 위한 화살표 줬으면 충분해서 준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받으세요. 충분 조건이다. P는 Q 이기 위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충분 조건입니다. 알겠지? 주어를 잘 봐야 돼. 는이 어디다 붙고 이기 위한이 어디다 붙는 걸 잘 봐야 돼.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보자.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일 때 Q는 주어가 여기야. Q는 P 이기 위한 그럼 Q 입장에서는 P한테 화살표를 받은 거지. 필요하니까 받았겠지. 그래서 Q는 P 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알겠죠? 그런데 이것도 참이고 요렇게도 참이고 요렇게도 참이래요. 둘 다 된대요. 그러면 지금 이게 다 된다는 거거든? 그럼 이게 집합의 상등입니다. 두 진리 집합이 같다는 거고. 그러면 어차피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화살표를 줬다 다 받을 수 있으니까 필요 충분 조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이라는 거는 진리 집합이 같다는 거야. 같다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 정리하면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 다 마스터한 거 알겠지? 자, 문제로 정리할게요. 문제. 자, 이건 객관식으로 잘 나오는 거죠. 필수 11번은 객관식으로 잘 나오는 거다.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그러면 충분 조건, 필요 조건도 포함 관계로 하는 게 제일 깔끔하다. 포함 관계로 알겠지? 포함 관계로. 자, 필수 11번에 1번 볼게요. P X는 0보다 작다. Q. 자, X 플러스 자, 절대값 X는 0이다. 자, P는 딱 자명하게 X는 0보다 작다고 주어졌네. 근데 Q는 약간 절대값 때문에 파악하기가 좀 애매모호해요. 그러면 두 가지 상황이 있겠지. 첫 번째, X가 0보다 작으면 X가 얘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지? X-X가 0이니까 0은 0이다. 그러면 X가 0이면 자, 이거는 항상 참이 되겠지. 그래서 요거 다 범위 하나 나오는 거고, 요 조건에 대한. 만약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되지? X가 0보다 같거나 크면 X가 0보다 같으면 어떻게 돼? 2X는 뭐죠? 0이 되지. 그러면 X는 뭐지? 0이지. 그러면 이런 범위일 때 요거 식이 만족을 X는 0해야 되니까 두 번째는 X가 0이라는 답이 하나 더 생긴 거지. 아까 전에 요거 자체가 요거의 해고 이 식에. 그러니까 이 식에 그 해가 두 개가 나온 거지. 0이랑 요게.
그럼 합치면 어떻게 돼? 요 식의 해는 0이 나오는 식의 해는 요게 되는 거지. 이해가죠? 너네 해설에서는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이거에서 이거다 이렇게 나와버리지. 근데 실은 디테일을 살펴보면 요게 숨어있는 거다. 알겠지? 그러면 포함관계가 어떻게 되지? 이렇게 포함되는 거지. 맞죠? 그러면 P는 Q에 의한 무슨 조건이냐? 충분 조건만 되는 거 알겠지? 이렇게 판단하시면 포함관계. 알겠지? 객관식 풀 때도 그렇게 푸시면 돼. 알겠죠? 그럼 틀릴 일 없다. 2번도 봅시다. 2번. 2번도 자 P 조건이 뭐냐면 자 Q 조건이 뭐냐면 자 이렇대요. 자 그러면 자 사실관계입니다. 실수 제곱해서 0대 둘이 더했대요. 실수 제곱하면 뭐야? 0 이상인 거지? 실수 제곱한 거면 문제에서 실수라고 했으니까요, 그죠? 네, 실수이다. 실수 안 돼? 실수로 할 수밖에 없죠. 허수가 어떻게 돼? 문제가 성립이 안 되지. 자, 아무튼 무조건 이제 실수 이런 문제는 실수 xy의 실수인데, 그러니까 실수 제곱했는데 0 이상인데 둘이 돼서 0이래. 그럼 x가 뭐? 0, 2고 y도 0이야 동시에. 2고는 동시에야 동시에 한 거야, 알겠어? 알겠죠? AND의 개념이 AND 알겠죠? 동시에. 그러니까 둘 다 0이어야지 0인 거야, 알겠지? 절대값도 봅시다. 절대값. 둘이 절대값 더했는데 0이 나와야 된대. 그러면 무슨 경우가 없죠? x도 0, 2고 반드시 뭐 해야 돼? y도 뭐 해야 돼? 0이어야 돼. 알겠어? 그러면 이거의 질의 집합, 이거의 질의집합 지금 같지? 상등이지? 그럼 집합의 상등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네?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된대. P는 Q에 의한 필요 충분 조건, Q도 P에 의한 필요 충분 조건 둘 다 되는 거야.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자 3번 ABC는 이등변 삼각형이다. ABC는 정삼각형이다. 자 P는 ABC는 이등변 삼각형, Q는 ABC는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자 이런 거는 말로 해보면 돼. 이런 거는 포함관계랑 더 헷갈리니까 삼각형. 아니 그 솔직히 말하면 이등변 삼각형에는 안에 이등변 진짜 이등변 삼각형도 있고 정삼각형도 있겠지. 맞지? 근데 정삼각형 그냥 정삼각형이거든. 근데 이제 좀 이렇게 하는 게 헷갈리는 학생도 있어. 이런 거를 그냥 포함관계를 하지 말고 오히려 더 헷갈려서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P면 Q에다가 지금 먼저 보는 거야. 이등변 삼각형이면 정삼각형이다. 아니죠? 아니죠. 이등변 삼각형 정삼각형이다. 말도 안 되죠. 근데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 맞죠? 맞지? 정삼각형이면 이등변 삼각형 맞지? 일단 두 변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만 이렇게 하시면 좀 깔끔해. 이렇게 하는 것도 있다. 포함관계가 헷갈리면 이해가지? 뭐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뭐 정삼각형은 정삼각형인데 잠깐만 정삼각형에 또 이등변 삼각형이 포함되잖아. 쓰다 보면 난도 여기 어디 막 헷갈린다고.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해야 할 일은 6주 남았잖아. 개념 정리하고 뭘 배웠는지 정리하고 핵심 포인트 잡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고 어떤 경우고 어떤 파트 있고 어디서 점수 따고 내가 우리 학교 시험지 잘 보려면 어느 파트에 집중을 해야 되고 계획을 세운 다음에 유형을 정리를 하고 꼭 틀리지 말아야 필수 85점을 잡아내고 그 나머지 25% 유형을 선생님이 아니 시간이 제한돼 있잖아. 모든 파트 심화 문제도 막 다 정리하면 좋지. 막 시간이 남아두면 맞아? 근데 더 중점적으로 신경 써서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실제로 그게 거기가 나오는 게 맞고, 그지?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고 12월 둘째 주부터 다 시험 본다 과정했을 때 아까 전에 뭐 언제라고 했어? 11월 16일? 그때부터 해야지. 그리고 뭐 선생님이 뭐 그래도 나름 조금 다른 학원들 보나마나 다른 데서는 뭐 그냥 시험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 다른 학원처럼 그냥 시험 보기 그 주에 그 주나 그 전주에 한 2주 불러다가 맞아? 그냥 막 그때 집중해서 하라고 막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솔직히 나도 누가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막 하고 싶은데 그래도 그게 아니잖아. 우리가 그 꿈은 크게 꿔야 되니까.
그지? 그게 뭐 뭔가 목표하는 게 커야 되니까. 자, 아무튼 그렇다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실수하지 마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넘기시고 다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게 한 장만 더 하고 잠깐 쉬었다가 여기까지 하면 끝납니다. 증명 전까지 명제. 이제 명제 증명이 정리가 되고 있지. 명제 파트, 명제 참인지 거짓인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근데 거기에 x가 들어가면 조건이야. 그치? 근데 x값에 따라서 참인이 될 수 있고 거짓이 될 수 있는 게 조건이야. 근데 그 조건과 조건을 또 이어놓으면 문장이 돼요. 식. 그치? 그러니까 또 그 P면 Q이다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게 이제 명제고. 맞지? 그 부정과의 관계 어떤 게 있고, 여기 대우가 어떤 관계 있고, 그 다음에 진리집합이 어떤 명제가 어떤 명제이면 참이 되려면 수직선에서 어떻게 포함돼야 되고, 요렇게까지 정리가 된 거야.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필요 충분 조건이고, 그리고 딱 파트가 끝나고 대우법, 비례법하고 절대부등식 나오고 명제는 끝나는 거야. 근데 그리고 함수잖아. 그치? 그리고 함수는 그냥 함수야. 4개 파트인데, 그러면 명제 파트에서 고득점을 맞고 싶다. 무조건 산술기하나 포시슈바는 잘 정리가 돼야 되죠. 그지? 어차피 출제자도 학원에서 뭐 하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쉬어하는 파트만 내면 점수가 더 높잖아. 그러니까 상대평가라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알겠지? 그래서 잘 나눠서 해야 돼. 전략적으로.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고3 애들이 고전하는 이유가 데이터가 없어. 맞잖아. 평가가 갈아엎었잖아. 2년 전에.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는 거야. 기출 유형이 싹 바뀌었어. 평균 보면 알잖아. 모의고사 1등급 컷이. 처음 봐요. 1등급 컷 80점 초반대 선생님. 처음 봐요. 처음 봐. 재수생이 제일 불쌍하지. 데이터가 없어. 기출 내가 볼까? 기출 10년째 수능 기출이 의미가 없었어. 노가다거든. 함수에서 귀납작정인가? 수열에 귀납작정이 있거든. 그러니까 항과 항사의 관계 있거든. 그거 노가다거든. 역추론 하는 거 있거든. 뭐 식으로 표현하고. 근데 내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 그 문제만. 근데 앞뒤로 펼치라는 거든. 앞뒤로 펼치면 그게 되더만. 근데 역추론이라고 해서 유튜브 강사 역추론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뭔가 싶었네. 아무튼 명제 파트는 이렇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당연히 명제 파트에서는 지금 이제 파트별로 다 정리가 됐으니까 이제 전략적으로 하시고, 함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함수의 뜻과 정의 있거든. 그래서 틀릴 건 없고요. 뭐 1대1 되면 뭐 이렇게 정리를 하겠지만, 유리함수, 무리함수 있죠?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그래프에 약하긴 한데 유리함수, 무리함수 잘 하셔야 돼요. 알겠죠? 합성함수, 역함수 잘 하셔야 되고. 이거 1시간 넘으면 오래 올라갈 텐데. 58분인데 이거 2분 안에 못 끝내잖아. 왜냐면 이게 1시간 넘어가면 유튜브 바뀌었나? 이게 안 올라갈 것 같던데. 아무튼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알겠죠? 2교시는 여기 배운 데까지 좀 정리 좀 해보시고요. 3교시 갈 때 최대한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2교시 해봅시다. 네.